자, 그럼 올 하반기 대기업 공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하반기 공채 일정을 보시면은 뭐 삼성 같은 경우는 9월 9일부터 원서를 받았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얘도 뭐 다 9월 초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약간 이 추석이 좀 빠르다 보니까 그쵸? 일정 잡는데 좀 난항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하반기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소서 못 내는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공채가 딱 시작되면은 존슨이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했어요? 무조건 자소서죠. 자소서. 그리고 자소서 시즌에는 무조건 자소서만 써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세 개의 어떤 시기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기는 정말 취업 처음 뛰어들었을 때는 어떤 대기업. 아니 뭐 지금 자서전 지킬하세요? 아니, 본인의 어쨌든- 시기를 세 단계로 나누고 있어? 아니 제 취업 준비 시기 자체가 이거 약간- 대한민국이야? 아니 길었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철수와 전순의 취업학개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경쟁자 전업 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존슨입니다. 지난번 퀴즈 때 제가 맞췄던 루키즘이란 단어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루키즘이란 말은 약간 외모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렇지. 아니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굳이 루키즘이라는 말을 굳이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아니, 그럼 굳이 그런 말인데 굳이 그런 말을 퀴즈로 낼 건 뭡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굳이 맞춘 저는? 그런 걸 또 굳이 다음화 오프닝에 넣는 이유는? 자, 그래서 뭐 외모 같은 걸로 철수 씨는 수도 없이 차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차별? 네, 그렇죠. 그래서 회식이 언젠지도 못 듣고 밥도 혼자 먹고 탕수육도 못 얻어 먹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외모 때문은 아니죠. 저처럼 뭐 그냥 호감형 얼굴이라서 아니, 뭐 조수 어딜 가나 씨도- 사랑받는. 존슨 씨도 회사에서 사람들 아는 사람 없어서 맨날 이어폰 끼고 혼자 일한다면서요.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아니에요? 제가 왜? 나 음악 듣고 싶어서. 난 뮤지션이니까 이어폰 끼고 하는 거지.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그래서 뭐 외모 관련해서 이게 취준생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있다 보니까. 자, 이게 기사가 있는데, 이거 진짜 재밌네.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지난달에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제 취업 준비 비용을 조사했는데요. 결과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보통 1년 취업 준비 과정에서 평균 520여만 원을 쓰는데 그중에 외모 관리에 278만 원을 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마 사람인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니 근데 이게 1년 동안 528만 원이라는 게 이게 생활비를 제외하고겠죠? 그렇겠지. 취업 준비 비용이니까. 취업 준비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진짜 528만 원씩이나 쓰나? 이게 평균이라고 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까지 쓰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보통 뭐 토익 학원이나 뭐 그런 걸로 하겠죠. 보통 한 달에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세네 달만 다녀도 뭐 그래도 저는- 500은 안 되는데. 그 철수 씨는 그 취업 준비할 때 썼던 비용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저요? 그 면접 갈 때 차 그렇지. 그리고 그냥 쓴 거지 취업 준비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봤을 때 이게 취업 준비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광의인 것 같아. 저는 뭐 굳이 딱 생각나는 건 진짜 토익 응시 비용? 이 정도 아니면 뭐 그 사트 그거 책 복사 비용 뭐 그 정도지. 이게 528만 원 진짜 충격적이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충격적인 게 그 278만 원이나 외모 관리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외모 관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의상 구입비, 운동 등을 통한 몸매 관리, 헤어 메이크업, 피부 관리, 치아 교정, 이미지 컨설팅 이런 걸 어떤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지출한다고 하는데,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따지면 뭐 철수 씨 의상 구입비로 많이 쓰였잖아요. 맨날 프레드 페리 입고 아니야. 그건 다 예전에 산 그런 거죠. APC 입고. 그거 다 옛날에 산 거죠. 아무튼 이렇게 저는 그래도 그걸 취업 준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취준생들은 자기 외모를 꾸미는 것 자체가 어떤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저는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존슨 씨는 취업 과정에서 외모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저야 뭐 늘 면접이 붙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맨날 아니고 떨어진 적도 있죠. 떨어진 적도 간혹 있었지만 그때는 내가 진짜 떨어질만 했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외모상으로 불이익을 당하진 않고 그렇지. 어쨌든 어떤 취업 과정상에서 어떤 실력이 떨어져서 떨어진 거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모가 그 이제 S그룹 출신 유명 컨설턴트 분 한 분께서 저한테 그랬어. 너 머리부터 어떻게 해? 너 그렇게 하면 절대 취업 못해. 너 지금 이렇게 하잖아? 너 진짜 회사 못 간다? 취업 포기해놓고 당장 그만두고 방송 그만두고 취업 준비해. 토익도 하고 뭐 하는 거야? 너 인생 이렇게 망친다니까? 맞아, 너 진짜 그리고- 망할 거야. 근데 제가 취업 됐잖아. 그러니까 아니 취업 그동안 몇 번을 했습니까? 한 3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 말은 이제 영어 성적도 없고 나이도 있고 공백도 길고 게다가 외모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남들과 다르면 분명히 너 못생겼다고 그냥 얘기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를 자르라 그랬어. 머리 자르고 안경 바꾸고 절대 안 된다고 막 에이 절대 안 되니까 내 말 들어봐요. 진짜 안 된다니까 이렇게까지 했어. 옆 사람은 두고. 근데 그거 됐잖아. 그리고 내가 된 회사가 굉장히 보조연 회사더라고. 어쨌든 저도 이번 취업을 하면서 약간 걱정을 했거든. 왜냐면 여기가 약간 보수적인 사업을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나도 진짜 좀 머리를 좀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하고 좀 해야 되나 했는데 아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됐잖아. 아니 제가 볼 때는 철수 씨 단정해요. 뭐 머리도 단정하고 안경도 뭐 괜찮아. 못생긴 거지. 중요한 거는 이 외모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더 본다는 어떤 업종이 있을 거다. 취준생들에게 그런 환상 있잖아. 특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영업이나 아. 뭐 고객들 만나는 그런 뭐 특히 금융권 쪽이 많겠죠. 그렇죠. 뭐 철수 씨가 대표적인 반리 아니겠습니까? 그 은행도 이몰고를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갔으니까. 그 아니 외모 지난 같은 시간 게 진짜. 지난 시간 그 상식 퀴즈 패한 게 아직까지 응어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 외모가 뭐 철수 씨가 생각하기에 외모가 진짜 중요하다. 그 취업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직군 같은 거 있습니까? 근데 이게 좀 제한선이 있긴 있는 것 같아. 너무 못생기면 안 돼. 너무 그런 건 좀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꽈락인가? 어.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잘생기고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다. 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그 논란이 됐던 그거 있잖아요. 서강대 주씨 서강대점에서 카페 알바 뽑는데 지금 자료하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아예 그냥 외모 예쁘신 분만 지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 딱 박아놓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막 다 욕 엄청 했지. 그치. 근데 거기서 카페 무슨 사장이 자기가 카페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자기가 이게 카페 사장이 돼 보니까 진짜 그 얼굴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 하나 있으면은 진짜 매출이 완전 뜬다. 그러니까 그 카페 알바로 제일 선호하는 게 잘생긴 남자. 그 다음이 잘생긴 여자. 그래서 잘생긴 남자 아르바이트 한 명 있으면 진짜 완전 난리 난대. 그래서 막 옆 동네에서 막 여고생들 오고 여중생들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저희도 10년 전에 민들레 형토라는 카페가 있었잖아요. 진짜 민들레 형도 다 어디 갔나? 그러니까 아니 거기 그 알바하려면 예뻐야 돼. 맞아. 그러니까 다 그 한여복 같은 거 입고 되게 외모적으로 좀 이렇게 우수한 분들이 알바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소개팅이나 미팅할 때도 막 그랬어. 미팅 한다 그랬더니 야얘 민토에서 알바하는 알바 출신이야. 뭐 이렇게 하면 진짜. 그래 이렇게 다 하고는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마 주시로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그래 그게 주씨로 바뀌었나? 어쨌든 이런 전통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 네. 근데 저희가 이런 소리 왜 했죠? 아니 뭐 어쨌든 이런 거 다 타파해야 될 구시대의 잔재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 방송을 보면 아니던 사람들도 얼굴도 단정하게 바꿔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그리고 거울 보지 마시고 마시고 그렇게 취업 준비 열심히 하도록 우리 또 한번 달려볼까요? 좋습니다. 어제서도 털어놓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고민들. 이 시간 저희에게 살짝 들려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민 상담소. 자, 아무튼 저희 장안의 화제라는 저희 이 코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코너가 굉장히 기다려져요. 왜냐면은 저 역시도 비슷한 고민들을 했던 때가 있었고 또 존슨 씨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럼요. 뭐 여기 나오는 고민들 다 저희가 한 번쯤은 해봤던 고민들이죠. 그렇죠. 자, 아무튼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고민되는데요. 존슨 씨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요? 고민 전담이잖아요. 네. 자, 26살 고민남.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6살 고민남입니다. 줄여서 고남이고요.
그런데 연애 상담도 받으시나요? 제가 정말 심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나름 한 인기하며 살아왔는데 제가 짝사랑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에선 같은 수업을 이렇게 같이 듣는 사람인데 뭐 경찰 공무원 노량진에서 다니시나 봐요. 누가 봐도 출중한 외모도 아니고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음료수를 건네볼까? 우연인 척 계속 마주쳐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지만 어줍지 않게 실천했다가 딱지만 맞고 어색해질까 봐 걱정이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가 같은 수업을 들을 때면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눈길이 가서 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그 여자분은 저라는 존재조차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저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을까요? 무작정 고백해볼까요? 도와주세요. 고민상담소.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 뭐 스터디하다가 연결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제 친구도 그 스터디에서 만난 그 친구 언론사 스터디하다가 그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사귀게 결혼. 됐더라고. 아니 결혼은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귀어가지고 스터디하면서 그냥 막 일부러 스터디 막 갈아타는 애들 있잖아. 그 예쁜 여자 있나 없냐 찾아보려고 이렇게 딱 갈아타고 이렇게 예쁜 여자 찾아가지고 사귄 다음에 깨지면 또 스터디 바꾸고 막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취준생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게 처음 취업 스터디를 모집했을 때 직장인이 저한테 보냈어. 자기가 너희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솔직히 지원한 거야. 근데 불렀는데 맨날 술만 마셔. 아 그런 거 진짜 기사로도 한번 났었던 것 같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 막 이거 내가 이렇게 컨설팅 해주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툭툭 건드리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어떤 그런 스터디 어떤 야릇한 분위기를 노리고 그렇지. 진출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 아니 근데 저희가 스터디가 아닌데 계속 스터디 얘기를 하죠? 아 그래. 아니 뭐 학원도 스터디니까. 학원에서 분명 뭐 스터디 같은 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풋풋하고 굉장히 좀 아름답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청춘의 이런 가운데 있는 고민을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건설적이네요. 다른 고민들보다는. 저는 여기서 좀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진짜 이게 이 여자를 바라만 보는 게 내 어떤 그 일신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렇지. 아니면 진짜 좀 건드려 보고 싶다. 이런 욕망으로 이렇게 좀 다가가려는 노력을 그러니까. 한다거나. 정말 이게 그냥 속으로 좋아하고 표현하지 않는 게 뭐 지장이 없어. 그럼 그래도 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잘 공부가 안 된다 그러잖아. 그렇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좀 칼을 한번 뽑아야 될 것 같아. 장총을 한번 뽑아서 그렇지. 아무튼 뭐 되든 안 되든 좀 이렇게 표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장총을 뽑아가지고 그 진짜 제대로 된 목표에 쏴야죠. 근데 이 취준생들의 문제는 자기가 어떤 일정한 어떤 포지션이 없다 보니까 나는 연애를 못 할 거야. 나는 해도 안 돼. 돈도 없고 뭐 볼품 없으니까 나를 안 좋아할 거야. 뭐 이런 어떤 자격지심이나 어떻게 보면 뭐 그게 현실 감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표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만 취준생이 아니야. 이 여자도 취준생이야. 뭐 같이 나락에 있는 상황이니까 둘 다 뭐 이렇게 손해 볼 거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분명히 해도 고백을 해도 후회할 수도 있고 안 해도 후회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뭐 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면은 고백을 하면은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안 하면은 그냥 그냥 그 고시원 방에서 장총만 계속 휘두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느니 한번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철수 씨도 비슷한 생각이시겠죠? 그럼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무직일 때 어디 면접 보러 오는 길에 영화를 보고 이렇게 영화관에서 어떤 연결이 돼서 계속 지금까지 좋게 만나고 있는 친구인데 사실 뭐 제가 취준생이었다면 일반적인 취준생의 마인드였다면 말을 못 걸었겠죠. 왜냐면 말 걸어도 어차피 난 안 돼. 난 취준생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뭐 제가 뭐 평생 취준생도 아니고 언젠가 취업할 그렇지, 사람이고 그렇지. 언젠가 뭐 부자가 될 사람인데 뭐 지금 당장 취준생인 게 뭐가 대수냐라는 생각에서 뭐 적극적으로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좀 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뭐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아니 이런 거에서 진짜 자기 자존감 뭐 이런 태도 같은 게 확 드러나는 거잖아. 진짜 자기가 계속 취준생으로만 남아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평생 머저리 같이 살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삶의 태도에 묻어나 가지고 이런 거 고백도 못 하고 취업 가서도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부딪혀 가다 보면은 취업에서도 이런 애티튜드가 쌓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제가 취준생이었지만 그냥 뭐 아니 어디면 되겠지 뭐 아유 회사 못 들어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얘도 진짜 뭐 능력 있나 이렇게 좀 얘가 그렇지, 오해를 그렇지. 하면서 환상을 키울 수가 있잖아. 블러핑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2년 이상 취업을 안 하니까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그때서 약간 좀 인지 부조화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 걱정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그래.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뭐 돌파를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존슨 씨가 이 친구에게 한 줄 어떤 조언을 남기자면 뭐가 될까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자, 철수 씨, 연애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연애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결과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후속 조치. 그러게요. 이런 거 한번 있어야지. 우리 계속 고민만 풀어주고. 그쵸. 이게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궁금증은 뭐 저희의 몫인가요? 뭐죠? 최소한의 어떤 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에게 연락 편하게 주세요. 소주 한잔 합시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코너를 위해서 달려볼까요?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것 그대로 달.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그런 말 있잖아요. 취준생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없나요? 자, 아무튼 그만큼 어떤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기업들도 정말 이렇게 무수하게 바뀐다 뭐 이런 말이긴 한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취준생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선호 기업이 어떻게 달라졌나. 그렇죠. 자, 80년대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경제 성장의 시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드라마 미생에서 이렇게 재조명됐던 그 종합 상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뜨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7대 상사라 불리는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G 상사 등이 이렇게 그 80년대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던 그 직장이었다 그래요. 오호. 그리고 보시면은 이때 또 증시가 성장하면서 증권사와 여가산업 종사 직군이 인기 직업으로 부상을 했다 그러고, 이 여가산업은 이때도 부상 중이었어요. 지금도 부상 중이라고 그러지 않나? 그리고 90년대 보시면은 근데 진짜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진짜 우리 아빠 때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아빠가 대리였거든요. 은행. 근데 애를 2명 키우면서 차까지 끌고 다니고 자가 소유도 했었어. 근데 제가 지금 대리인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은혜는 안 들어서 그래요. 아니 존슨 씨 사촌 누나하고 뭐야? 4층짜리 빌딩 샀다면서? 우리 난 40살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90년대는 언론고시 열풍입니다. 그 신문방송학과가 최고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그 90년대 진짜 미디어 산업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서울방송이 나온 때가 언제였지? 이 연절이었을 거예요. 93년, 94년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방송도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 솔직히 지금. 서울방송이라면 모르잖아요. SBS. 그래가지고 이때 또 미디어 산업이 성장하면서 신문방송학과가 이 대학생들한테 진짜 최고 인기 학과로 부상을 했고, 뭐 이런 방송 기자, PD뿐만이 아니라 뭐 광고회사 이런 광고회사 이런 것도 대학생들한테 꿈의 직장이었고. 이때. 그래서 그 언론사 입사 같은 경우는 진짜 언론고시라고 이때 생긴 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당연하게도 이 IT, 이 벤처 열풍 불 때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뭐 네이버나 이런 데들 다 이때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랩 이런 데도 그렇고. 그래서 엠파스, 신만이, 라이코스, 바브코리아, 야후, 엽기코리아. 여폭진. 그래서 그런 데들 많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잘 된 기업도 있는가 하면 또 진짜 확 다모임, 스카이러브 그렇게 해서 막 없어진 기업들도 엄청 많아요. 퀴즈키즈. 그만. 때릴 것 같아요, 존슨 씨. 왜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2000년대는 이동통신과 홈쇼핑 관련 기업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 거 있잖아. 핸드폰 번호가 지금보다 많았잖아. 011, 016, 017, 그렇죠. 018. 아직도 016 쓰는 분들 있잖아. 그래요? 아무튼 진짜 이때는 이동통신 회사가 많았고, 근데 이게 왜 이 이동통신 회사에 몰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방송 또 충실히 하셔야죠, 전순 씨. 이동통신 회사에 몰린 이유는 그 무선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그 저희 김대중 DJ 정부에서 그 막 이렇게 망 같은데 되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무선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일화가 있는 게 이 손 마사요시 씨가 처음으로 방한을 해서 소프트뱅크 회장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독대를 한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물어봤더니 한국의 대통령은 참 대단하다. 내가 그때 했던 얘기가 이 한반도 전체를 이거 망의 시대로 바꿔라 이런 얘기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들었다는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어떤 IT 강국으로 키우자 이렇게 정책이 나오고 실제로 실행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왜 일본은 못하는가 이런 의문을 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손마사요 씨가 IT 한국 건국의 아버지네요. 그렇죠. 빅브라더인 거죠. 그럼 뭐 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요? 그분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한국말 모르는데? 존슨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취업 준비생 시절에 어떤 선호 기업들이 바뀐 어떤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선호 기업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취업하면서 모르던 기업들을 막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중견 기업이나 스타트업 이런 거는 진짜 처음 할 때는 몰랐어요.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 처음에 할 때는 삼성밖에 몰랐어. LG도 몰랐어. 1등만 기억하니까. 근데 막 한두 번 이렇게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막 눈에 들어오는 게 막 이렇게 막 많아지잖아. 그래서 중견 기업 이런 데도 진짜 괜찮은 기업들 엄청 많고 스타트업 같은 것도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꿈이 좀 생겼는데 또 어떻게 이상한 회사에 들어와 버렸네. 이상한? 아니 좋은 이상한 특별한 회사에 들어와 버렸네. 스페셜. 그렇죠.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세 개의 어떤 시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기는 정말 취업 처음 뛰어들었을 때는 어떤 대기업, 정말 대기업만 선망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아니 뭐 지금 자서전 집필하세요? 아니 본인의 어쨌든 시기를 세 단계로 나누고 있어? 아니 제 취업 준비 시기 자체가 이거 약간 대한민국이야? 아니 길었고 분명히 의미 있는 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해보시죠. 첫 번째는 어쨌든 그 대기업을 선호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뭐 삼성, SK 뭐 이런 데 가고 싶었던 때가 있었고 하지만 그게 어쨌든 뭐 은행 금융권을 들어가고 주변 친구들이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선호하던 내가 선망하던 어떤 그런 어떤 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들던 찰나에 그게 진짜 지인을 통해서 이걸 보거나 그래야지 이게 딱 충격이 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던 것은 바로 존슨 씨 덕분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중견 기업의 어떤 신의 직장 어떤 내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졌죠. 그 KPE.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이거 무슨 꼰대야 뭐야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 뭔가 이름만 들었을 때 이거 그냥 약간 뭐 지방 기업일 것 같다라는 냄새가 나는 기업은 뭔가 좋아 보이는 약간 그런 선출한 그렇죠. 시대가 있었고 뭔가 보수적인 기업일수록 좋은 부분이 많은 게 있잖아요.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모르는 데일수록 오히려 더 좋은 데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시기가 지나게 된 계기가 그런 시기에 입사가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았어. 왜냐면 굉장히 극소에 인원만 뽑기도 하고 어떤 학벌 유지의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면서 현실에 굴복한 거죠. 어떤 현실의 어떤 벽에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기업은 어딜까라는 생각하면서 아까 말했던 그 최근의 트렌드처럼 좀 좋은 기업을 표방하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벤처, IT 기업에 좀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세 개 어떤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괜찮았네요. 그래요. 자, 그럼 올 하반기 대기업 공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하반기 공채 일정을 보시면은 뭐 삼성 같은 경우는 9월 9일부터 원서를 받았죠. 뭐 지원 횟수 같은 회사, 그러니까 같은 한 계열사 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을 했고, 그렇죠. 뭐 확정 제한 없는 거는 뭐 삼성 유명하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도 뭐 다 9월 초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카드 거의 다 9월 첫째 주가 되기 전에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올해가 약간 이 추석이 좀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일정 잡는데 좀 난항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 하반기 공채에서 가장 그 힘든 게 안 그래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훨씬 쓸 때가 많잖아. 근데 추석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그 뽑는 일정이 너무 겹쳐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설날 같은 경우는 뭐 1, 2월에 다 끝나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없고 뭐 상반기에 이렇게 뽑는 기업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널널하게 쓸 수 있는데 하반기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소서 못 내는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석이 빨라서 좀
그런 경우가 없을 수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추석 이후에 예를 들어 추석이 수목금이면은 토, 일 쉬고 월요일에 발표를 그렇게 내는 경우가 많았어.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명절 때 잘 먹고 월요일에 딱 기다리면 발표가 계속 나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동그랑땡 먹은 거 다 체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아니 약간 그래서 추석이 약간 어떤 운명의 시간을 앞둔 진짜 그런 어떤 기간이었는데 올해는 사실은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너무 일러서. 근데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아마 하반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후회하고 있을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름방학 때 이걸 할 걸. 어떤 이런 후회가 들 수 있잖아. 저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마음의 준비인 것 같아요. 이게 상반기에 떨어진 거는 내가 처음 취업을 준비해서 안 됐을 거다. 내가 경험이 없어서 안 됐던 거니까 하반기에 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막상 또 하반기도 쓰면은 또 떨어지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는 어떤 멘붕이 정말 상반기와는 어떤 무게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조금 어처구니 없는 거지만은 모든 취준생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상반기에 하다가 떨어지면은 이게 변명거리가 그냥 스스로 아니 뭐 상반기는 하반기를 위한 전초전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합리화가 되는데 하반기 떨어지면 이게 진짜 뭐 그 다음 해가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하반기가 아무래도 본 게임이다 보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진짜 그게 많이 오죠. 데미지가. 공채가 딱 시작되면은 존슨이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했어요? 정말 이렇게 효시가 딱 울린 거야. 공채가 딱 시작되면은 그럼 무조건 자소서죠. 자소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자소서 시즌 딱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방학 기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해놓으려고 그랬죠. 뭐 인적성 같은 거 공부 같은 경우도 방학 때 하고 어학 같은 것도 방학 때 해놓고 그리고 자소서 시즌에는 무조건 자소서만 써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가지고 자소서 시즌 딱 끝나면 그때부터 또 이렇게 인적성 준비해도 늦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채가 딱 시작하면은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9시 반에 어머니랑 아버지 나가시니까 그때까지 자다가 알람 맞춰놓고 딱 나가신 거 확인하고 일어나서 컴퓨터를 딱 켜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캘린더를 봅니다. 공채 캘린더 보면서 어디가 떴나 해서 빼곡히 써놔. 어디 마감만 써놓고 그렇죠. 이제 그 마감 기한에 맞춰서 3일 전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맞추고 못 맞추는 데가 있으면 근데 또 급히 뜨는 데가 있어. 그런 캘린더가 일주일 전에 다 띄워주지 않잖니. 얘네가 놓친 데가 있으면 그렇죠, 늦게 띄워주는 데가 있으면 거기 또 맞춰서 써야 되니까 보통 하루에 한 3-4개는 썼던 것 같아. 진짜 한창 하루에 쓸 때. 진짜 하루에 3-4개는 진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는. 저희 같은 경우가 최대한 그렇게 많은 기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제 사명이자 내 직업은 취준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주 5일제 연차 30일을 꼬박꼬박 지켜줬거든요. 어떤 이런 취준생도 진짜 이게 직업처럼 해야지 1년 367일 동안 12시간 동안 쓸 수는 없거든. 지쳐. 이거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여유와 정말 흔들리지 않은 멘탈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자소서 쓰라 그런다고 막 너무 불태워가지고 하루에 8-9개씩 쓰면서 막 12시간씩 매달리다 보면 이게 금방 소진이 되게 돼 있습니다. 휴일 같은 거는 이렇게 딱 지켜서 본인이 스스로 진짜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스케줄을 짜셔가지고 하셔야지. 하반기 대기업 대부분의 일부 대기업들이 다 끝나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하반기는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한 12월 초까지는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좀 열심히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끝나면 또 내년 하반기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경쟁자는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한번 정말 반칙 없이 공정한 게임 맞춰봅시다. 저희는 이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지 않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모든 취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